눈앞의 현실은 분명하고 견고하며 내가 보고 만지고 듣는 것이 곧 사실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조금만 들여다보면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세계는 고정된 실체라기보다 의식이 엮어낸 경험의 조각일 수 있다. 우리는 매일 밤 꿈을 꾼다. 꿈을 꾸는 동안 그 세계는 의심할 수 없을 만큼 진짜처럼 느껴지고 그 속에서 나누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슬픔과 기쁨, 공포의 모든 감정들은 완전히 현실 감정과 똑같은 무게로 마음을 흔든다. 꿈속에서는 내가 뛰고 부서지고 도망치고 때로는 죽기까지 한다. 하지만 실제 육체는 침대 위에 가만히 누워있고 눈은 감긴 채 그대로다. 그럼에도 우리는 꿈속에서 원래의 몸이 실제로 누워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즉, 이게 꿈이라는 사실을 꿈속에서 자각하지 못한다. 오히려 꿈속의 신체와 감각은 실제 신체보다 더 생생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때로는 현실보다 더 선명한 색과 질감, 더 강렬한 감정을 경험하게 한다. 눈을 뜨는 순간 꿈속에서 그렇게 소중했던 만남이나 뼈에 사무치게 아팠던 상실, 비현실적인 온갖 모습들은 묶여있던 매듭이 풀리듯 흩어지고 사라진다. 어젯밤 꿈속에서 내가 만났던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든 혹은 칼을 들이밀었든 그 장면은 정신이 깨어난 순간 더 이상 내 손에 잡히지 못한다. 이 대조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꿈속에서 그 경험은 사실이다라고 단단히 믿고 있던 마음이 잠에서 깨어난 순간 그건 사실이 아니었네로 바뀐다. 이 변화는 우리의 정신을 뒤흔들었던 감정조차 결국은 의식이 만들어낸 하나의 생체 경험에 지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지금 깨어있는 이 순간은 어떨까? 우리는 여기를 현실이라고 부르지만 그 믿음 또한 의식의 승인 위에 놓인 하나의 믿음일지 모른다. 꿈에서 의식이 허락하면 모든 것이 진짜가 되듯 깨어있을 때 의식이 동의한 장면 역시 우리는 자연스럽게 현실이라 부른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 나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닐까? 또한 불교의 반야심경에는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은 비어있음과 다르지 않고 비어있음은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러한 물음들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고 있는 현실감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통찰이다. 우리는 꿈속에서 그 세계를 현실로 의심 없이 받아들이듯 깨어있는 지금 또한 의심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지금 이 순간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다. 꿈속에서는 모든 감각이 작동한다. 누군가 손을 잡으면 온기가 느껴지고 누가 소리치면 소리가 들리며 바람의 결이나 길가의 냄새까지 생생하게 다가온다. 하지만 그 모든 감각은 실제 기관의 반응이 아니라 의식이 스스로 그려낸 장면과 감각의 조합이었다. 이 말은 곧 감각의 본질이 외부 세계의 객관적 입력 그 자체가 아니라 신경계가 받아들인 신호를 해석하고 구성한 데이터라는 뜻이 된다. 현대 인지과학은 우리가 보고 있다고 믿는 것조차 눈이 받아들이는 빛의 정보를 뇌가 가공한 결과일 뿐 눈앞에 펼쳐진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복사해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파장의 빛은 무수히 많고 우리가 듣지 못하는 주파수의 소리도 끝없이 널려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제한된 감각 범위 안에서 발생한 전기 신호를 그냥 세상 전체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 그렇다면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들을 수 없다는 이유로 사실이 아닌 것일까? 현실을 감각으로만 판단하면 우리는 전체의 작은 조각을 전체라고 착각하게 된다. 이제 다시 꿈으로 돌아가 보자. 꿈에서는 감각기관이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다. 눈은 닫혀 있고 손과 발은 거의 정지 상태이며 후각과 미각을 자극하는 실제 공기나 음식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없는 것들 속에서 세계를 꾸려내고 인물을 등장시키고 사건을 흘려보내고 감정을 쏟아낸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른다. 감각이 없다면 경험도 없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왜 의식은 감각 없이도 세계를 만들어낼까? 어쩌면 경험의 본질은 감각이 아니라 의식 그 자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현실이라 부르는 것도 결국 꿈과 비슷하게 의식이 짜 맞춘 하나의 모델일 수 있다. 다만 깨어있을 때는 감각과 의식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절대적인 현실이라고 믿어버린다.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조심스럽게 떠올려 볼 수 있다. 꿈은 허구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의 경험이다. 그 경험은 감각기관이 실제로 움직이지 않아도 충분히 성립한다. 그렇다면 감각을 기반으로 한 현실 또한 절대 불변의 실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지 모른다. 현실은 의식과 감각이 서로 합의한 하나의 모델일 가능성이 크다.
꿈과 현실의 차이는 실제와 허구의 흑백 구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장면에 부여하는 신뢰의 정도일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현실이라고 붙잡고 있는 것 역시 근본적으로는 꿈과 비슷한 작동 원리를 가진 경험의 체계일 수 있다. 꿈을 꾸는 동안에는 그것이 꿈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듯 깨어있는 지금 역시 이것이 꿈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심리적으로 허용하기 어렵다. 그러나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사실이 그 가능성을 곧장 부정하지는 못한다. 결국 현실은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 고정된 실체라기보다 의식이 선택적으로 승인하고 감각이 그 위에 색을 입히며 신경계가 계속해서 모델링하는 하나의 세계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현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더 상대적인 구조일지도 모른다. 마치 영화관 속 스크린에 비춰진 한 장면처럼 우리는 잠시 어떤 역할을 맡아 등장한다. 슬픔이면 슬픔을 연기하고 즐거움이면 즐거움을 연기하고 성공과 실패, 상처와 복수, 사랑과 상실 같은 감정들을 한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캐릭터처럼 수행한다. 그러다 다른 영화로 넘어가면 방금 전까지 나였던 인물은 전부 사라지고 또 새로운 장면 속 또 다른 인물처럼 살아간다. 관객은 스크린 속 배우의 고통과 환호에 몰입하지만 막이 내려가면 그것이 한편의 연기였음을 자연스럽게 이해한다. 이와 같이 매 순간의 장면을 살아가면서도 그 장면이 전부라고 믿어 스스로를 거기에 가두지 않고 잠시 머무는 경험이라는 방식으로 잠시 살아보고 그대로 흘려보내는데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하루에 대략 8시간을 깊은 무의식 속에서 감각 없는 세계를 경험하며 보내고 또 다른 많은 시간을 감각의 입자를 기반으로 세상을 조합하는 데 쓴다. 이 두 과정 모두 나에게 주어진 경험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렇다면 현실은 무엇일까? 어디까지가 실제이고 어디부터가 환상일까? 무엇이 기준을 정하고 누가 그 장면에 이것이 현실이다라는 도장을 찍을까? 그리고 만약 지금 이 순간 또한 꿈이라면 진짜 나는 어디에 있을까?